드라마상 상마당 굿보이 삼아 뇌피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종구의 경비 사무실은 어둡고 음침하다. 그림자가 거대하게 드리워져 있다. 윤동주는 그림자처럼 건물 외곽을 조용히 살피다 후미진 비상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한다. 어둡고 차가운 복도를 조심스레 걷던 동주. 낯선 문패가 붙은 서버실 문을 발견한다. 그는 허리춤에서 얇은 도구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기 시작한다. 동주는 손전등을 꺼내 비추며 내부를 살핀다. 데이터가 빼곡히 쌓인 서버렉들. 그의 뇌리에 민주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힌다. 경일이 녀석을 생각하면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쳐 오르는데 이성을 잃으면 안 돼. 동주 무작정 서버를 뒤지기 시작한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동주 본능적으로 몸을 가장 깊은 서버렉 뒤로 숨긴다. 이내 서버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민주영이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들어선다. 민주영은 능숙하게 서버를 조작하더니 작은 USB를 꺼내 포트에 꽂는다. 민주영은 복사를 마친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서버실을 나선다. 문이 닫히자마자 동주 숨 가쁘게 몸을 일으킨다. 망설일 틈도 없이 서버실을 나선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그의 심장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다. 경일의 피투성이 얼굴 그리고 민주영의 냉소적인 미소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새벽 강력특별수사팀 사무실은 밤샘 수사의 흔적으로 어지럽다. 지안나는 노트북 화면에 뺑소니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다. 김종현은 펜을 돌리며 복잡한 사건 파일을 훑어보고 있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있다. 신재홍은 꾸벅꾸벅 졸다가도 이내 정신을 차리고 모니터를 응시한다. 고만식은 커피포트 앞에서 세 번째 커피를 내리며 쓴웃음을 짓는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축 처져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무리 봐도 저 차는 이상해요. 사고 현장에서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후 동선도 마치 미리 계산된 듯 평범한 뺑소니 운전자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 조직적인 움직임이에요. 관세청 공무원 피의자가 금토끼파와 연루되어 있다는 건 그렇다 쳐도 경일이 뺑소니 사건에 휘말린 건 여전히 납득이 안 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경일이에게 숨겨진 뭔가 있는 건가? 그 피해자와 경일이가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교묘하게 얽혀 있어. 우연은 없어. 특히 이런 바닥에선 다 연결되어 있지. 동주 녀석은 지금쯤 관세청에서 뭐라도 건져왔으려나? 그 녀석의 직감이 이럴 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단 말이지. 그때 사무실 문이 쾅 열리며 윤동주가 씩씩거리며 들어온다. 팀원들은 일제히 동주를 바라본다. 동주 관세청에서 이상한 거 못 봤어? 제대로 된 증거라도 건져왔어? 전부 암호화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암호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민주영 이 새끼 뺑소니 사건 피해자랑 밀수 관련해서 엮여 있는 거 확실합니다. 자료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USB에 뭔가를 복사해 갔습니다. USB? 그럼 그걸 확보했어야죠. 그 새끼가 나타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민주영 이 새끼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 눈빛 마주쳤을 때 섬뜩했습니다. USB라 뭔가 중요한 패를 숨기고 있다는 거군. 그 USB가 뭔지 알아내야 해. 밤새도록 이어진 팀의 긴장감은 동주가 가져온 새로운 정보와 함께 더욱 고조된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뺑소니 사건을 넘어 거대한 범죄의 흑막과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민주영이라는 이름이 섬뜩하게 떠오른다. 오종구의 경비 사무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종구의 경비 사무실은 어둡고 음침하다. 이경일은 얼굴에 선명한 피멍이 들고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오종구는 거구의 몸집으로 경일 앞에 서서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듯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탐욕과 잔인함만이 가득하다. 경일아, 내가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어설프게 일 처리해서 뒤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처리했어야지. 죄송합니다, 관장님. 동주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미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오종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간다. 윤동주라는 이름에 그의 얼굴에 미미한 동요가 스친다. 윤동주, 그 새끼가 왜 내 일에 끼어들어? 도핑 루머로 나락으로 떨어진 놈이 주제넘게 아직도 정의로운 척을 해? 하긴 그 정의감 하나는 알아줘야지. 그래서 너는 뭘 들켰어? 그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뭘 놓친 거냐? 경일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 뺑소니 차량 안에 있던 USB 제가 미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종구 민주영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살기가 번뜩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닥치고 있어. 오종구는 경일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자신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린다. 이제부터 너는 그 녀석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주는 거야. 오종구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한다. 경일은 그 소리에 온몸을 움츠린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마저 오종구의 소나기에 잡혀버렸음을 깨닫는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경찰서 지하 주차장은 희미한 조명 아래서 더욱 음습하고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다. 안대용은 차가운 표정으로 주차된 차량 옆에 기대어 서 있다. 고만식은 여전히 천연덕스러운 표정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상대의 도발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하다. 고만식 경위, 특수팀이 생겼다고 너무 설쳐대는 거 아닙니까? 광수대에서 벼르고 벼르던 사건을 통째로 가져가다니. 안경감님, 실력으로 승부하신다면서요? 실력 있는 팀이 사건을 맡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강력특수팀은 국가대표 어벤져스 아닙니까? 안대용의 얼굴에 짜증이 스친다. 그 실력이란 게 메달리스트들의 쇼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운동 좀 했다고 현장을 아는 줄 아나 본데 경찰 행세나 하면서 사건을 망치고 다니는 특히 그 윤동주 순경. 그 녀석은 경찰이 아니라 그냥 주먹만 센 양아치에 불과해. 윤동주 순경이 그렇게 눈에 가시 갔습니까? 안경감님은 제 영역 침범 안 했답니까? 김종현 경사를 그렇게 탐내면서 광수대로 데려가려고 수작 부리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우리 팀원들 빼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광수대에 김경사 같은 인재가 필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경찰대 수석 졸업생이 고작 당신 같은 낙오자들 사이에서 썩게 둘 순 없죠. 만식은 안대용이 사라진 주차장 입구를 바라보며 피식 웃는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진급심사 서류가 들어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팀원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눈빛에 스친다. 법원, 차갑고 엄숙한 공기가 가득하다. 방청석에는 정미자, 이경일의 엄마가 앉아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경일국수를 운영하며 어렵게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아들의 구속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다. 그녀의 옆에는 윤동주가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법정 중앙에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경일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다. 피고인 이경일은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후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혈흔,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은 이 모든 범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진다. 동주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쥔다. 자백이라니. 그는 경일이 분명 협박을 받았음을 직감한다. 우리 경일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저 녀석은 착해요. 남 때리는 거 싫어하는 착한 애라고요. 동주 정미자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인다. 그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다. 경일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피고인 이경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진다. 아니야.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 경일이 아니라고. 저 녀석은 당하고 있는 거야. 동주는 정미자를 진정시키며 날카로운 눈으로 경일을 바라본다. 경일의 눈빛에서 자신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읽는다. 피고인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이경일에게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정미자는 쓰러지듯 주저앉는다. 경일은 경찰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선다. 그의 뒷모습은 절망 그 자체다. 동주는 경일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문다. 내 누명, 내가 반드시 벗겨준다. 기다려라 경일아. 그의 주먹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파르르 떨린다. 인성시 외곽, 버려진 듯한 낡은 물류창고,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은 오랜 시간 방치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주변에 드문드문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불규칙하게 오가는 차량들은 이곳이 단순한 폐창고가 아님을 암시한다. 고만식, 지안나, 김종현, 신재용은 각각의 위치에 숨어 창고를 주시하고 있다. 만식은 낡은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쌍안경으로 창고 내부를 살핀다. 한나는 사격 자세를 취하듯 낮은 자세로 엎드려 먼 거리를 관측하고 종현은 날카로운 눈으로 창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분석하며 진입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린다. 재홍은 거대한 몸집을 나뭇가지 사이에 숨긴 채 묵묵히 팀원들을 호위한다. 모두 대기. 기회 봐서 진입한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내 신호만 기다려. 저 안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 동주에게서 연락이 오면 바로 움직인다. 정막이 흐르던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다. 그 안에서 백석춘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온다. 부하들은 조심스럽게 나무 박스들을 운반하고 있다. 갑자기 한 부하가 휘청거리며 박스 중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스가 부서지고 그 안에서 희고 투명한 비닐봉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마약 봉투들이다. 백석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든다. 마약이에요. 분명 마약 봉투들입니다. 저 양 어마어마한데요. 이 창고는 마약 밀수의 본거지예요. 금토끼파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어. 마약 유통까지 손을 댔다니.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야. 이경일이 왜 여기에 연루되었는지도 명확해지고 있어. 백석춘은 마약 봉투들을 발견하자마자 분노에 찬 얼굴로 부하들을 다그친다. 진입, 이경일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여기서 찾아야 해. 만식의 외침과 동시에 강력특수팀은 창고 안으로 돌진한다. 한나는 침착하게 총을 겨누며 진입 경로를 확보하고 종현은 펜싱검처럼 날렵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가장 먼저 창고 내부로 파고든다. 재홍은 거대한 몸집으로 백석춘의 부하들을 막아선다. 그의 주먹은 쇠를 씹어먹을 듯한 외모처럼 무시무시하다. 인성시 강력특별수사팀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백석춘은 팀원들의 등장에 놀라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허리춤에서 칼을 빼든다. 그의 부하들도 일제히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종현은 펜싱 검 대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칼을 피하며 상대의 급소를 노린다. 그의 펜싱 기술은 거리와 타이밍을 완벽하게 계산하여 상대를 무력화시킨다. 한나는 침착하게 총을 겨누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리나 팔을 노린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더할 나위 없다. 단 한 발의 오발도 없이 정확하게 적의 움직임을 봉쇄한다. 신재홍은 덩치에 걸맞게 육탄전을 벌이며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다. 그의 주먹 한 방에 건장한 조직원들이 쓰러진다. 만식은 노련하게 빈틈을 파고들어 백석춘을 몰아붙인다. 그의 레슬링 기술은 상대를 압도하기보다 버티고 뒤집는 방식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킨다. 백석춘의 칼이 번뜩이지만 만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이를 피하고 그의 움직임을 봉쇄한다. 팀원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조직원들을 제압해 나간다. 창고 안은 격렬한 숨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주먹이 오가는 둔탁한 소리로 가득 찬다. 강력 특수팀은 이제 거대한 마약 밀수 조직의 심장부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직감한다. 관세청 민주영 사무실. 햇살이 비추는 관세청 민주영의 사무실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깔끔하다. 윤동주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민주영의 사무실에 잠입한다. 서랍을 뒤지고 캐비닛을 열어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평범한 공무원의 서류들 뿐이다. 하지만 동주의 눈은 훈련된 복서의 그것처럼 예리하게 민주영의 책상 위를 스캔한다. 전원이 켜진 채 대기 중인 노트북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동주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열어본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화면 가득 복잡한 암호와 함께 익숙한 이름들이 보인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린다. 마귀, 레오, 오종구,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경일. 동주의 눈이 크게 뜨인다. 그곳에는 경일의 사진과 함께 그가 뺑소니 사건 당시 들고 있던 USB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USB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민주영과 오종구 그리고 마귀와 레오를 잇는 거대한 불법 무기 밀수 거래의 핵심 증거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한다. USB 파일명에 무기 밀수 프로젝트 블랙캣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있다. 동주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진다. 경일이 왜 그 뺑소니 사고에 휘말렸는지, 오종구가 왜 그토록 잔인하게 경일을 협박했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다. 경일이 단순한 조폭의 말단이 아니라 거대한 불법 무기 밀매의 희생양이 될 뻔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석현 검사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있다. 동주 충격에 휩싸인다. 김석현, 김종현의 형. 출세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 검사가 이 거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동주는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다.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누른다. 경일이를 이렇게 만든 건 민주영, 내 녀석이구나. 그때 사무실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동주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이미 늦었다. 차갑고 나긋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온다. 왔군. 실을 나불대는 그 새끼가. 내 직감이 꽤나 예리하군. 민주영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 있다. 그의 손에는 굿보이 특수팀의 활동이 담긴 보고서가 들려있다. 윤동주 순경, 너는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평생 믿어온 그 정의라는 허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여긴 말이야 룰도 심판도 없어.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야. 내가 아무리 정정당당하게 싸워도 결국 승자는 정해져 있어.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내깟 정의감 따위가 통할 줄 알았나? 내 소중한 후배 이경일도 결국 이 세상의 룰을 따른 것뿐이야.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이용당하는 법이지. 닥쳐. 개소리 하지 마. 경일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USB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봤어. 내가 마약 밀매에 아니
무기 밀매까지 손을 댔다는 거 다 안다고. 김석현 검사까지 내 놈의 패거리였다니. 경일이의 누명은 내가 반드시 벗겨낼 거야. 아, 그거? 그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 그리고 그 USB는 어차피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 증거는 이미 세상 밖으로 사라질 거거든. 경일이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감옥에서 썩을 운명이지. 민주영이 손을 들어 올리자 사무실 문 밖에서 거구의 그림자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온다. 러시아 마피아 레오와 그의 부하들이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권총이 들려있다. 레오의 눈빛은 냉정하고 잔인하며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와도 같다. 동주는 홀로 포위된다. 창고 내부 마약 봉투들이 널려있는 바닥 위에서 격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고만식은 노련한 레슬링 기술로 백석춘을 몰아붙이고 있다. 백석춘은 칼을 휘두르지만 만식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몸을 숙여 피한 뒤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잡고 기술을 건다. 백석춘의 몸이 허공에 붕 뜨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리꽂힌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가며 쨍그랑 소리를 낸다. 헉헉거리며 백석춘의 팔을 비틀며 인생은 빠떼루라고 뒤집어지지 않게 악착같이 버티는 거라고. 내까지 칼제비 따위에게 질레가 아니야. 이경일 녀석의 누명을 밝히려면 여기서 증거를 잡아야 해. 백석춘이 피를 토하며 신음한다. 감히 내 영역에 내 놈들이 뭘 한다고. 이미 그놈은 끝났어. 그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박살난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먼지를 뿌리며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온다. 트럭의 거대한 몸체는 낡은 창고 건물을 뒤흔들고 팀원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다. 트럭 운전석에는 오종구가 앉아있고 그의 얼굴에는 사악한 웃음이 가득하다. 트럭 뒤편에는 이상곤의 금토끼파 조직원들이 바글바글 타고 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들려있다. 오종구가 사악하게 웃으며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를 울린다. 어설픈 정의는 여기까지다. 굿보이들. 이제 진짜 경기가 뭔지 보여주지. 여기서 모두 죽어버려. 지안나는 트럭의 등장에 경악하여 몸을 피한다. 그녀는 재빨리 총을 겨누지만 트럭이라는 거대한 목표물에 함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 김종현은 펜싱검처럼 날렵하게 몸을 날려 트럭의 돌진을 피한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스친다. 신재용은 가장 뒤에서 팀원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거대한 트럭의 압도적인 힘에 무력감을 느낀다. 그는 팀원들을 향해 소리친다. 비켜! 피해요! 오종구는 트럭을 직접 몰아 팀원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한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만식은 백석춘을 제압한 채 트럭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그의 얼굴에는 긴박함이 역력하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동주를 찾는다. 동주, 조심해. 지금 우리가 위험해. 오종구가 트럭을 몰고 쳐들어왔다. 민주영 녀석도 분명 무언가 계획하고 있을 거야. 이경일의 누명을 벗길 증거 반드시 찾아야 해. 팀장님, 그 USB 불법 무기 밀수 그리고 김석현 검사까지 모두 엮여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흑막입니다. 경일이의 누명 반드시 벗길 겁니다. 동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긴다. 동주, 응답해. 시발 윤동주. 트럭이 만식과 팀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돌진한다. 오종구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운다. 팀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 그이들의 뜨거웠던 가슴은 이제 생존을 위한 투지로 불타오른다. 마약과 무기 밀수, 그리고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얽힌 거대한 흑막 속에서 굿보이 팀의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들의 메달은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사명감의 징표가 된다. 굿보이 3회 엔드. 3회 뇌피셜 소설 요약 및 시청자 질문. 이번 굿보이 3회 뇌피셜은 더욱 깊어진 갈등과 위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이경일의 뺑소니 누명 투옥이라는 비극이 윤동주의 정의감에 불을 지피며 드라마의 핵심 갈등으로 부상했습니다. 윤동주는 관세청에서 민주영의 불법 무기 밀수 증거와 함께 김석현 검사의 연루 정황까지 포착하며 충격에 휩싸입니다. 게다가 민주영이 불러들인 러시아 마피아 레오에게 포위당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죠. 동주는 경일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어떤 복싱 본능을 보여줄까요? 이경일은 오종구의 협박에 못 이겨 뺑소니 자백을 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그의 엄마 정미자의 찢어지는 듯한 슬픔은 윤동주의 책임감과 분노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강력 특수팀은 금토끼파의 마약 밀수 현장을 급습하지만 오종구와 이상곤의 합동 공격에 휘말리며 거대한 트럭에 돌진당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합니다. 지안나의 사격, 김종현의 펜싱, 신재용의 육탄전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고만식 팀장은 안대용과의 신경전 속에서도 팀원들을 이끌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 하지만
동주와의 무전이 끊기면서 팀 전체가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의 노련한 버티기 정신이 팀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특히 민주영의 말처럼 이 세상에 룰도 심판도 없는 현실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굿보이 팀이 과연 자신들의 신념을 지켜내고 이경일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다음 전개 예측 및 시청자 질문. 과연 동주는 레오와 민주영의 손에서 벗어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의 복싱 기술이 총을 든 마피아들에게도 통할까요? 감옥에 갇힌 이경일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석현 검사는 이 불법 무기 밀수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 걸까요? 그의 연루 사실이 김종현에게 알려지면 형제관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오종구와 이상곤의 합동 공격을 강력특수팀은 어떻게 막아낼까요? 각자의 스포츠 특기가 트럭과 다수의 조폭들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발휘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마약의 귀신 마귀의 정체는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요? 과연 민주영의 진짜 배우는 마귀일까요? 여러분은 사회에서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질 것 같나요? 이경일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윤동주의 고군분투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팀원들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상상력을 발휘해 댓글로 남겨주세요.